그것을 바로 우리가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코어뿐만이 아니라 주변 근육의 힘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상태가 악화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유연하다고 무작정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헬스를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20, 30대는 발레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30, 40대 그 이상부터는 필라테스 같은 코어 강화 운동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어 강화 운동들을 통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통증을 줄이고자 하는데 오히려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 전문가 임기원 원장님과 함께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질문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이 필라테스 또는 발레, 이런 또 플라잉 요가, 다양한 코어 강화 운동들이 있는데 해당 운동을 하고 나면 목이나 허리 통증을 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부분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운동들은 코어 강화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운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코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진 코어의 힘보다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코어뿐만이 아니라 주변 근육의 힘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보상작용들로 인해서 코어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다른 부분에 있는 근육들의 힘을 당겨와서 쓰다 보면 목이나 허리 그런 부분에 통증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미션을 주시면 포즈를 그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 타겟으로 운동을 했는데 온몸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현명한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들을 하기 전에는요,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쪽 부분의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척추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있어요. 찾아가셔서 한의사분께 내 몸 상태를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운동하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운동 계획을 잡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수행을 하시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하신다면 근육과 인대 부분의 문제의 치료는 바로 침치료가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운동을 하시다가 통증이 발생하셨다고 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디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하거나 살짝 뒤로 꺾어서 기구를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 통증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허리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좀 좋은지 아니면 좀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해야 할 운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운동들도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굽어졌을 때 보통 발병할 수 있거든요. 유연성을 강조하는 운동들을 할 경우에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더 상태가 악화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허리의 통증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면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의사분께 여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을 숙이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후관절 증후군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제끼는 동작을 하시면 악화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운동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 통증이 있어도 이 코어 근육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거나 또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단연 플랭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랭크 운동이 내 체중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운동을 또 하시다 보면은 무게를 많이 늘려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플랭크로 시작을 하셔서 2분 이상 하실 수 있을 때 다른 코어 강화 운동들을 시작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또 코어 강화 운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가, 필라테스, 발레 이렇게 좀 3종 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운동별로 가장 좀 많이 다쳐서 오는 부위들이 있을까요? 종목별로 부상을 입는 부위가 따로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목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들이 말씀은 코어 강화 운동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유연성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연하다고 무작정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너무 과도하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즉 빨리 나이 든다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겸하셨을 때 여러 가지 부상의 위험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출산한 친구들이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싶고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운동을 할 때 필라테스나 요가를 가장 쉽게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출산한 여성에게는 이런 유연성 운동이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거절을 당했대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출산을 할 때를 보면은 태아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여성의 몸에는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완을 지키는 호르몬이거든요. 바로 여성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이 좀 더 느슨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출산을 하시고 나면 몸이 한마디로 늘어난 상태, 관절들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유연성이 강조되는 동작이나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더더욱더 늘어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여성의 몸 상태보다도 부상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게 되시면 산후풍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신 이후에는 몸이 많이 이완된 상태시기 때문에 유연성을 강조하는 운동을 하실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출산한 여성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서 몸을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늘어난 몸을 회복하는 데는 한약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약치료로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든 이후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근력 강화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약으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한약이 있어요. 바로 녹용입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강근몰이라고 해서요, 뼈와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약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출산 이후나 부상 이후에 회복을 하셔야 될 분들께는 녹용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 운동을 하다가 통증을 느끼게 됐을 때, 뭔가 한의원을 찾아올 수도 없고 병원을 갈 수도 없을 때 집에서 이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하게 발생했을 때는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통증이 너무 심한 급성기를 지나고 났을 때는 따뜻한 온찜질, 목욕도 괜찮고요, 반신욕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감을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사지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고 있어요. 근육의 뭉침이나 이런 데서는 마사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상이었을 경우 마사지를 함부로 하셨을 때는 손상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댁에서는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악화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빠르게 한의원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들이 통증을 느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저희 병원은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병원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분들, 헬스 트레이너분들, 요가 강사분들, 발레 강사분들, 예체능계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사실 이분들도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강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너무 많은 반복을 하시게 되면 그건 결국 노동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강사분들도 많이 부상이 발생하셔가지고 찾아오시긴 하는데, 대신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여성 관련돼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남성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다가 조금 많이 오시게 되나요? 오늘은 코어 강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분들은 코어 강화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은 무게를 너무 과도하게 하셔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분들도 똑같이 너무 과도하게 밀려서 부상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골프가 있죠. 회전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평소에 유연성이 떨어지셨던 분들이 강하게 휘두르시다가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허리 아픈 분들은 코어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너무 많고,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 환자분들은 코어 강화 운동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긴 하셔야 돼요. 운동의 시기는요, 지금 내가 가진 통증의 80% 이상 호전되셨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저강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화 운동을 들어가시게 되면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실 때는 첫 번째로는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80% 정도 나아지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허리를 조금 도와준다고 벨트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복대 같은 거를 하시거든요. 이게 좀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복대나 벨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잠깐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힘을 사용할 때 잠시만 사용하시는 것은 부상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계속 하고 다니시거나 운동하실 때마다 하신다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허리 근육이 빨리 빠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그거 없이는 생활을 하시지 못하거나 그거 없이는 운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복대라든지 벨트 같은 경우는 큰 힘을 사용할 때 잠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코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어 운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셔서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에 걸맞게 적절하게 운동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 전에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시기 전에 나만의 운동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가까운 한의원에서 여러분의 몸 상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훨씬 더 건강한 몸을 가꿔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